포터 포레스트, 바로 포터를 기반으로 만든 캠핑카를 시승합니다. 확실히 트럭이라서 이 스티어링 휠이 뉘어져 있죠. 보통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트 포지션부터 조금 특이한 상황이죠. 제가 오늘 이 차를 시승만 할 게 아니라 이 포터 포레스트를 타고 진짜 캠핑을 갈 거거든요. 맨날 차박만 하다가 오늘은 차박이긴 한데 뭔가 침대로 된 공간에서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짝 기대가 돼요. 어쨌든 드디어 저희 차박회원답게 또 캠핑카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캠핑장에 갈 예정이고요. 그 전에 일단 마트에 먼저 들려서 장을 볼까 합니다. 근데 이 차의 높이가 2965mm, 그러니까 거의 3m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하 주차장 진입은 안 될 것 같고, 지상 주차장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마트로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들어가려는데 지하 주차장은 안 될 것 같고, 다행히 지상 주차장이 있나봐요. 지상 주차장은 왼쪽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금일 휴업이네요. 근데 어쨌든 오늘 진입은 안 할 건데, 저기 지하 주차장에 보이는 걸 보니까 2.1m 제한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차의 전고가 3m다 보니까 어쨌든 지하 주차장을 진입을 못하고, 지상 주차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일단은 지금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은 둘 다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검색을 해보니까 하나로마트가 연중 무휴라서 하나로마트는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하나로마트로 갑니다. 와, 잠깐 이동하는 동안에 느낀 걸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확실히 이 뒤에가 좀 무겁잖아요. 이 원래 차에 물론 짐을 실을 걸 계산을 해서 차를 만들긴 하지만 브레이크 성능에 비해서 일단 차가 무겁긴 하네요. 여기에 이제 짐도 싣고 다른 사람도 탄다고 쳤을 때는 정말 운전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의 무게나 크기에 비해서 확실히 출력이나 그 브레이킹 제동력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운전할 때 미리미리 안전거리만 충분히 확보하시고 미리미리 정차하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출력도 좀 답답할 수 있어서 그냥 조심스럽게 운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 트럭 같은 경우에는 뒤쪽 서스펜션을 좀 약간 통통 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짐을 실으면 눌러주니까. 그래서 짐이 비어있으면 이 뒤에가 이렇게 튀는 느낌 때문에 승차감이 좋지 않고, 뒤에 이제 짐이 실리면 살짝 눌러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아진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그리고 뭐 약간 왜 사실 승용차도 그럴 때 있잖아요. 승용차도 뒤에 묵직하게 무게가 실릴 때 조금 더 승차감이 나아질 때가 있는데, 이 차는 일단 뒤에 무게가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무게가 실려서 이렇게 뒤에 덜 튀는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굉장히 차가 출렁출렁 꿀렁꿀렁하고, 요런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도로가 이렇게 형태가 좀 평평하지 않으면 차체가 약간 뒤틀리면서 뒤에 있는 물건들과 이 차가 이렇게 삐걱삐걱 이렇게 뒤틀리는 느낌을 굉장히 줍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굉장히 만듦새가 꽤 잘 만들어진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줘요. 캠핑카를 가지고 마트를 방문하시려면 반드시 지상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을 보고 나와서 냉장고에다가 짐을 채워놓고, 그리고 주유소에 들려서 주유를 좀 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가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차가 크니까 주차장에서도 좀 힘들고, 아무래도 좀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차폭이 보통은 이제 저희가 앞을 보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난 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사이드미러를 봤을 때 뒤에 이만큼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부딪힌 건 아니지만, 이제 주차를 하거나 이제 움직이려고 이 사이드미러를 봤을 때 뭔가 이 차에 가까이 뭐가 와 있으니까 좀 깜짝 놀라는 거?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포터 시승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차의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사실 포터를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타본 거 말고는 사실 기억이 좀 없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뭔가 차가 무겁게 나간다는 느낌은 크게 받지 않았었거든요.
이 차가 출력이나 다른 재원 상태에 비해서 확실히 이 뒷공간이 무거운 게 맞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가속을 할 때도 물론 힘들지만 감속을 할 때도 좀 미리 예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차랑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시고 미리미리 이제 그 제동을 하시는 버릇이 좀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동력도 많이 부족한 느낌이에요. 이 무게나 차에 비해서. 그래서 운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하체도 지금 제가 속도를 뭐 거의 시속 60km 이렇게만 가는데도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앞뒤로도 움직이고 막 요동을 칩니다. 사실 뭐 요잉도 좀 있어요.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뭐 차의 거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도 제가 계속 밟고 있는데 서는 게 확실히 쉽지 않고 이 차의 거동이나 아니면 뭐 출력이나 아니면은 뭐 제동력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차는 좀 빨리 달리기는 당연히 무리가 있고요. 이게 원래 가진 그런 성능보다 좀 더 이제 무리해서 뒤에 무게를 실어둔 만큼 좀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이 차의 원래 이 차가 원래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살짝 넘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주행 성능이나 뭐 주행 상태 이런 거를 보고 타는 차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캠핑카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한 차인데 일단은 저의 시승 소감은 그렇습니다. 이 차는 1번 톨게이트 지날 수 있나요? 그 트럭들이 다 지나가는 거 보니까 1번 톨게이트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1번 톨게이트도 가능한데 이 화물용으로 가볼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차에 하이패스가 없는데 또 지금 제 차가 안 되겠다. 아이고 슬프게 제 차가 일단은 문제가 이 차가 하이패스가 없는데 지금 여기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창문을 못 내서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청구되면 아이고 4.5톤 지금 알았는데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저 화물로 통과해야 된다는데 얘는 4.5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물 저기를 반드시 통과하는 건 아니고 일반 하이패스를 통과할 수 있는 차네요. 이런 것도 사실 이 차를 타기 전에는 미처 확인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뭐 그냥 하이패스로 지나가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캠핑카를 운전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네요. 뭐 지하주차장 진입할 때도 높이가 몇인지 뭐 높이 제한 이제 있는 그 글씨를 평소에 보고 다니진 않는데 거기에 이제 글씨가 써있는 것도 지금 봤고 그리고 하이패스도 이제 화물 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 이상이면 무조건 이리로 통과를 해라 이제 그런 것도 글씨가 이제서야 좀 보이네요. 어쨌든 저는 이제 하이패스 통과도 했겠다. 캠핑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에서 봬요. 자, 이제 캠핑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와, 근데 사실 오기 전에 너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약간 진이 좀 빠졌습니다. 이 차가 높이가 2965, 에어컨이 들어갔을 때는 2965mm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 없을 때는 2930mm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3m입니다. 그래서 이 캠핑장 들어오는데 나뭇가지를 살짝 치겠지 했는데 좀 세게 쳐가지고 거기서부터 깜짝 놀라고 막 이 차의 시스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펴보는데 이미 촬영하기 전부터 기운이 조금 빠져서 이 차는 너무너무 신기한데 이미 에너지가 좀 많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차의 전장이 엄청 길죠. 포터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저 처음에 옆에서 보고 잘못 봤나 했어요. 중간 바퀴인가 했는데 이 바퀴가 여기쯤에 있는 게 끝이더라고요. 포터 위에 이 좀 제가 볼 땐 너무 거대한 캐빈을 이렇게 좀 약간 억지로 얹은 느낌이 있습니다. 길이도 무려 5680mm예요. 거의 6m죠. 엄청 깁니다. 폭은 2160mm고요. 제가 운전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래 포터 크기보다 살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이드 미러도 좀 길게 나와 있죠. 이 뒤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 미러를 중심으로 좀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폭 때문에 깜짝 놀라실 일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가 운전하는 내내 좀 약간 크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운전할 때도 차체의 움직임이 너무 요동을 치시니까 운전도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정말로 좀 약간 많이 지쳐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포터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엔트리 모델이 있고, 이건 2인승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져온 게 가장 좋은 디럭스고요. 중간에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스탠다드랑 디럭스 같은 경우에는 4인승 모델이에요. 그래서 뒷자리에도 시트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좀 위험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모델은 가장 높은 트림인 디럭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른 트림에는 없는 정말 별별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안에 보시면 뭐 패널 터치 패널로 해가지고 그 전체 컨트롤 패널이 있는데, 그런 것만 하더라도 사실 엔트리 모델은 없는 거고요. 뭐 욕실 같은 경우도 엔트리 모델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뒤에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800mm 정도가 확장되는 그 뒷부분을 쭉 튀어나오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나 옵션으로 추가로 선택하는 거라서 지금 사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디럭스, 가장 비싼 디럭스 트림에다가 또 에어컨 옵션 추가하고 뒤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공간도 추가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싸고 이 포레스트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넣은 모델이죠. 그래서 직접 구매하실 분들은 빠지는 게 뭔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밖에부터 살펴봐 드릴게요. 저 높아 보이는 저 2965mm에 달하는 저 지붕 쪽에 에어컨과 환기 공간과 그 다음에 태양 패널, 저희 태양열 패널, 그러니까 태양열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 패널도 옵션인데 지금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그런데 저희 키로는 보기가 힘들죠. 네, 어쨌든 저 위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 지금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 들어가면 침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창문이 이쪽에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주유구입니다. 여기가 주유구고요. 주유구야. 포터랑 똑같겠죠? 근데 위에 커버만 씌워놓은 거고, 이게 뭔가 했는데 여기는 냉장고 열을 배출하는 공간이에요. 열 배출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따뜻해요. 열 배출 공간. 그리고 여기 충전. 이 캠핑카에서 전기를 쓰잖아요. 뭐 불도 켜고 그 다음에 저기 에어컨도 작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었을 때 작동하는 에어컨 말고 이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기에 충전된 전기를 이용해서 에어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전기 공급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깨끗한 물을 넣는 주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소수 넣는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만듦새는 꽤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추가적인 러기지 공간인데, 이렇게 잠금 장치를 풀어서 하면은 딱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열기 전에 전 이게 꽤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착 하고 맞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꽤 괜찮습니다. 덜렁거리지 않고 착 잘 고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저쪽 반대편 문도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덜렁거리지 않고 딱 맞죠. 그리고 보시면 꽤 넓은 러기지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800mm 확장되는 공간이 여기인데요. 여기 이렇게 누가 봐도 약간 분리된 느낌으로 되어 있죠. 얘가 슥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전 자동이래요. 한번 켜볼게요. 열림? 오!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누르고 있어야 되네요. 그 올리는 거. 리프트! 전기서 리프트 같이 계속 잡고 있어야 되네요. 잠깐만, 이거 빠지나? 빠지는구나. 오, 이게 위에 있는 그 타프가 자동으로 펼쳐지는데, 이거는 이제 햇빛 같은 거에 너무 뜨뜻해질까봐, 이 캐빈 공간이 너무 따뜻해질까봐 위에 이제 타프같이 펴지는 게 있나봐요. 스크린이. 이거 안에서 봐도 신기하겠다. 다 됐나 봅니다. 이렇게 쭉 누르고 있어야만 열립니다. 한 번 누른다고 자동으로 열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되게 그 리프트 리모컨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자석으로 착 하고 붙습니다. 짠! 자석으로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청수 배출과 오수 배출이 있는데, 이것도 전 자동입니다. 전 자동식으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오수랑 청수가 배출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여기 충전기 케이블이 안에 있네요. 요거는 이제 배터리, 아까 그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선이 당연히 같이 주어지겠죠.
여기 있는 모든 도어들은 다 잠글 수 있어요. 다 잠금 장치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다 확인해 본다고 열어놨던 거고요. 지금 외부 샤워기 같은 경우도 보통은 왜 캠핑카 같은 데 가면 바닷가에 세워놓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발 같은 데 흙이 많이 묻었을 수도 있고 놀다가 지저분해진 발을 위해서 발이나 뭐 몸이나 이렇게 외부에서 샤워기를 이용해서 닦을 수 있고 심지어 온수도 됩니다. 그래서 온수, 냉수 다 선택해서 킬 수가 있어요. 오른쪽이 잠그는 거 맞죠? 다시 꼼꼼하게 잘 잠궈주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안에 제가 물 사용 버튼을 꺼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그냥 켜진 상태로 아니면은 이게 좀 약간 풀린 상태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물 사용 그 컨트롤 패널에 물을 사용하게끔 지정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다행이죠. 네, 여기 어쨌든 외부 샤워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쏟아지게끔, 그러니까 사람이 굳이 들고 있지 않아도 되게끔 이런 지지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가야지. 이게 사실 밖에도 뭐가 되게 많은데 안엔 더 많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버님들이 가장 싫어하실 이것은 본인의 몫이다. 무엇이냐면 화장실 그 오폐수, 화장실 오물 처리하는 겁니다. 네, 뭐 그렇죠. 보통 아버님들이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얘도 잠금 장치를 이렇게 눌러서 동시에 두 군데 누르고 당기면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는데 이게 바로 그 오수 처리, 화장실 넣는 건데 이거는 화장실 안에 레버가 있어요. 그 물 내려가는 레버를 일단 잠금 처리한 후에 여기서 당겨서 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안에서 그 처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지진 않는데 당겨서 빼시면 되고, 요게 이제 가장 싫으신 부분이겠죠? 근데 보통은 여기에 그냥 정말로 뭐 사람의 그 배변이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약품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 약품이랑 그 배변이랑 만나면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덜 비이상하게 바뀐다고 해요. 냄새도 나지 덜 나게. 그런 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빼주시면 되고 평소에는 잠가놔야겠죠? 사실 이거 뭐 누가 가져가겠어? 자, 이제 실내를 보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문을 열면 되는데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도어가 딱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문에 붙인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잠금 장치입니다. 도어 손잡이죠. 뜨거워. 왜 이렇게 덥죠? 일단 에어컨부터 틀어야겠다. 켜고 오토. 오, 소리 난다. 18도로 일단 맞췄어. 오, 괜찮네요. 일단 모기장부터 치고 불을 벌려 들어올 수 있으니까. 모든 창문에 이런 식으로 모기장이 있고요. 블라인드가 다 있습니다. 창문을 다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은근 개방감이 좋다는 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문을 열 수가 있죠. 창문도 열 수 있고 모기장도 다 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창문을 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기장을 내리면 되겠죠. 자석으로 쫙 붙네요. 이 모델은 4인승 모델인데 여기에 이렇게 의자를 놓으면 안전벨트가 나오죠. 여기서 안전벨트가 나오고 이렇게 의자가 됩니다. 이거 하나는 등받이고 하나는 의자구나. 요게 등받이고 요게 의자가 되겠네요. 자, 평소에 주행 중에는 안전하게 이 상태로 안전벨트를 매고 달리셔야 됩니다. 자, 이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훨씬 편한 상태는 맞죠. 그리고 캠핑카 바꾸기 귀찮으시니까 이렇게 타실 수도 있는데 절대 이렇게 타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바꿔서 타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밑에 있는 쿠션을 치우면 자, 이게 등받이가 되는 거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합니다. 얘도 이렇게 힘들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올라옵니다. 안전벨트 꺼내고 그 다음에 쿠션 넣고 짠, 쿠션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은 안전벨트가 있는 4인승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침대를 펴기 위해서 빼고 다시 안전벨트 자리에 넣고 얘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돌려서 왼쪽으로 돌리나? 오른쪽인가? 왼쪽이 돌려서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좋아. 흐차 탁 맞게 소리 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원위치 시켜주고요. 등받이 잘 넣어주고 됐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빼고
빼고 돌려서 됐어.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어이씨. 네, 놓고요. 그럼 일단은 다시 원래대로 완성이 됐고,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높이 조절이 돼요. 이게 앞뒤로 더 밀린다. 슬라이드도 되는구나. 이게 슬라이드 조절하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높낮이 조절입니다. 근데 이게 중간쯤 어디 걸릴 것 같은데? 됐다. 걸렸다. 이게 이렇게 한 2단으로 걸리네요. 접을 수도 있고. 힘들어. 그리고 이제 요걸 마저 내려보겠습니다. 온으로 해서 내림. 힘들어. 이거 뭐 힘드네요. 이렇게 하면은 짠! 침대가 충분한 높이가 나오고, 여기에 올라가기 힘들까봐 또 계단이 있네요. 그치? 이걸 어떻게 점프해서 올라가? 자, 이렇게 거는 공간이 이쪽에 거는 거네. 거는 고리가 있네요. 걸어서 올라가면 되죠. 움직이진 않는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확실히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런가? 안전벨트로 잡아주고 있네요. 안전벨트 소재로. 안전벨트가 튼튼하죠. 벨트. 네, 벨트 소재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거 당기니까 올라가. 우와. 그리고 이 안쪽으로 누우시기에는 좀 좁을 수 있는데, 머리가 저 안으로 들어가면 두 분이 누우시기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베개도 있네. 깨알같이 베개도 하나 들어있네요. 베개 아니가 밑에 시트인가? 밑에 시트인데 여기 들어있는 건가? 일단은 내려가고, 은근 이게 사실 뒤돌아서 내려도 되는데, 뒤돌아서 내려오는 게 더 안전하죠, 여러분? 뒤돌아서 내려오세요. 다시 놓고, 이것도 되게 생각보다 이 배가 갈비살이 좀 좋은 거네. 이렇게 안으로 다 오목하게 나와 있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리프트처럼 쭉 올리고 있어야 되네요. 불도 들어와서 다시 끝났습니다. 이쪽은 요실 공간이고, 생각보다 수납은 많아요. 수납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빼서 갈면은 목욕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막 드르륵 하고 말려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휴지거리가 깨알같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물 빠지는 공간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물 빠지는 공간에 턱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서 물 뭐 어차피 세게 나오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물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여기가 바로 변기입니다. 변기인데 요거는 이제 닦는 것들 같이 있고, 저걸로 물을 내리는 거고, 요거는 배수 잠그는 거거든요. 요걸 잠궈놔야지 저 바깥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그러니까 밖에 외관 설명할 때 설명드린 그 그러니까 이 변기 오물 제거하는 그 통 있잖아요. 그걸 빼려면 여기서 일단은 내려가는 거 잠가준 후에 해야 합니다. 이렇게 좀 잡는 거고.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이상하게 보이시는 게 하나 있죠. 세면대가 어디 있을까요? 세면대는 이렇게 눌러서 당기면 짠! 여기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세면대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누르시면 추가 수납장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여기도 깨알같이 전원이 공급되는 곳이 있고요. 머리 말리시거나 드라이 하실 때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건거리도 있네요. 되게 공간이 깨알같이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짠! 이렇게 하면 닫힙니다. 그리고 당연히 씻을 때는 문 닫아야죠. 이렇게 하면은 욕실문이 이렇게 깔끔하게 닫히고요. 생각보다 꽤 요거는 재질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냉장고도 꽤 크게 있는데,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이게 지금 150리터인가? 근데 요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럭스잖아요. 디럭스라서 용량이 좀 큰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 개방감 좋은, 이렇게 하면 개방감이 좋아지겠지? 싱크대. 이쪽은 싱크대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짜잔! 여기 보시면 물 사용을 눌러야 됩니다. 자, 짠! 물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물이 나오려면 물 사용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행여라도
뭐 잠겨 있을 수도, 열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라도. 아니면 욕실에 물을 저울 잠갔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닫으면 됩니다. 짠. 그러면 해결. 그래서 물 사용 버튼을 닫으면 끄면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컨트롤 패널에 뭐가 많아요. 지금 보조 배터리 충전 중인데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전원을 빼면 여기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솔라 충전도 되고 있다는 얘기고 블루투스 연결도 가능하고 스위치 모드는 선택이에요. 네. 네, 그럼 스위치 모드. 조명을 누르면 안에 조명을 다 끄고 낄 수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어두워졌죠? 네, 이런 식으로 버튼식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조명 위치까지 직관으로 되어 있고 외부 조명 같은 경우에 문 앞에 조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저 앞에서 고기 구워 먹을 건데 딱 그 조명이 딱 비추니까 저 따로 등을 켤 필요 없이 좋겠죠? 그리고 무드 조명을 켜면은 짠! 이쪽에 저렇게 파란색으로 켰는데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깨알같이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꺼볼게요. 비교를. 자, 이렇게, 아이고, 무드 조명 꺼진 거고요. 그 다음에 등을 하나씩 꺼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다시 켜고 짠! 이렇게. 네. 히터도 있고 심지어 바닥 보일러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최고 사양이니까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탱크 상황 확인할 수 있고, 요거는 저희가 지금 오수가 너무 찼죠? 이거 좀 못 눌러서. 그리고 물 사용 아까도 온오프 하실 수 있고 220V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설정이 또 있네요. 밤엔 또 너무 밝아도 그러니까. 네, 블루투스 온오프. 오프하면 꺼지죠. 마찬가지로 사용이 안 되는 거 여기 꺼집니다. 이렇게. 지금 안 쓸 거니까 뒤로 가기. 설정. 조명, 물탱크. 기본 화면이 또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수납 공간이 되게 깨알같이 많은데, 되게 물론 차가 크기도 큰데 포토치고는 크기도 큰데 이렇게 깨알 같은 공간에 깨알같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댐퍼 방식이네요. 댐퍼가 다 달려 있네요. 으쌰. 닫고 여기도 닫고 그리고 여기도 다 수납 공간입니다. 네, 제가 뭘 좀 넣어놨죠? 여기 전자레인지 있고요. 이것도 옵션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엔트리는 없어요. 스탠다드랑 디럭스부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좀 약간 난 치사하다고 느낀 게 이게 스탠다드는 용량이 15L고 디럭스는 디럭스는 20L래요. 이것도 뭐 굳이 차별을 두는 게 약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밑에도 깨알같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의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발 같은 거 넣는 공간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니터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TV 수신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스카이라이프 이런 거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는 그냥 전원만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라서 TV 사용은 딱히 안 되는데 대신에 HDMI 포트가 있으면 핸드폰이나 뭐 아이패드 같은 거 연결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영화 감상도 가능하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 덜려 있어요. 모니터. 와, 실내 다 보셨죠? 엄청나게 뭐 전동식으로 막 침대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신기하긴 한데 이 모든 것들의 무게가 다 이 차에 실린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포터 자체가 버틸 수 있는 그 적재 중량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적재량이 이걸로 지금 한참 넘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적재 가능한 게 지금 이것처럼 디럭스 모델 같이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간 모델은 여기에 추가 적재가 200kg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200kg면 사람만 한 3명 타도 끝이거든요. 사람 타고 짐 넣고 하면은 200kg 훌쩍 넘는데 도대체 어쩌려고 200kg라고 했는지 그것도 사실 좀 이상해요. 그리고 엔트리랑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적재 가능한 적재량이 350kg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캠핑카로서 짐도 다 넣고 사람도 4명 타면 훌쩍 넘을 무게인데 좀 그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저는. 어쨌든 왜냐면 여기서 자려고 생각을 하니까 괜찮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바퀴는 여기 있죠? 지금 이만큼 나왔죠? 저기 또 나왔죠? 그럼 나는 저기서 만약에 내가 친구 한 둘하고 막 셋이서 누워서 자. 그럼 무게가 한 200kg 되면 툭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로 자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저 혼자 자니까 200kg 테스트는 못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 저도 이제 밥을 먹어야죠.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여기에는 어닝을 펴보려고요. 이 다리도 있구나, 안에. 요 안에 다리가 있네요. 이거는 다 피고 나서 해야 되겠다. 일단 다 피고. 맙소사. 이렇게. 일단 여기다 중간에 한번 감고 쓰면은 물이 한쪽으로 새거나 해서 뭐 위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피만 잘 맞추면 뭐 된 걸로.
자, 어제 여기서 잤는데요. 그 뒤에 있는 전동식으로 내리는 그 침대도 괜찮았지만 그래도 뭐 굳이 사다리까지 타고 올라가나 싶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잤습니다. 얘가 이렇게 저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뭐 세로로 자도 되고 아예 차체 폭이 2160이잖아요. 2160mm다 보니까 사람 키보다 커서 그런지 가로로 자도 충분히 자더라고요. 근데 가로로 자려고 전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저는 저 뒤에 튀어나온 게 약간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내 무게가 굳이 더해질 필요가 있나. 물론 안전 점검을 했겠지만 그래서 가로로 자려고 했는데 또 막상 가로로 자니까 여기에 욕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위에는 환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꽤 시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려고 조용한데 얘네들 세 개의 소리가 합쳐지니까 좀 힘들어서 어제는 머리를 저 창가 쪽으로 하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꽤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무엇보다 감탄을 했던 거는 안 더운 거예요. 보통 캠핑장에서 아침에 막 일어나면 엄청 덥거든요. 진짜 해만 뜨기 시작해도 막 안에가 찜통이 돼가지고 너무 더운데 어제 에어컨도 끄고 잤고 어제 전 좀 추웠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끄고 작은 창문 하나만 열고 잤는데 아침에 저는 그래서 아침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아직 밤인가 새벽인가 이랬는데 아침이더라고요. 그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다 벽이 우둘두둘하죠. 요게 뭐 장식이 아니고 자 보세요. 이렇게 약간 스펀지처럼 들어가죠. 이게 다 단열재입니다. 이런 단열재가 다 안에 발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은 차 안에만 들어가도 여름에 차 세워두면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차 안이. 근데 얘는 그런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이 돼도 진짜 더워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햇빛 차단도 잘 되고 열 차단도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확실히 그냥 뭐 텐트나 아니면 차박같이 제가 차 트렁크에 잤던 거랑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섬세하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이렇게 침대가 있는 부분에 머리맡마다 저렇게 충전 단자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명도 여기서 끄고 켤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섬세했어요. 원래 전 컨트롤 패널에서만 조절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머리맡에 다 저렇게 조명을 끄고 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근히 좀 진짜 섬세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얘가 이렇게 되게 이 쿠션감이 꽤 괜찮아요. 꽤 도톰하고 이게 스폰지지만 탄력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잘 때도 굉장히 편하게 잘 잤고 어제도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활대가 있어요. 보니까 이걸 보고 이제 명확해졌지. 세로로 자는 게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활대가 있고 이 활대라는 게 침대에 이렇게 버텨주는 건데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요런 게 있다는 얘기는 이제 보통 이제 매트리스나 스프링 같은 게 사람이 누워 자는 가운데 부분이 먼저 꺼지는데 이제 그런 걸 방지하면서도 이제 허리를 좀 탄력 있게 잡아주는 이런 활대가 들어가 있는 거. 보통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된 널빤지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활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저 부분을 다시 접고 달려야 되니까 이제 침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제가 처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괜찮았는데 다른 분들이 이용하실 때 제가 자고 난 자리에서 자는 게 좀 찜찜하실 것 같아서 뭐 그분들이야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시승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저는 이렇게 돗자리를 좀 깔고 잤습니다. 이게 마침 새 돗자리가 있어가지고 이 뒤에도 깨끗한 새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밑에 이걸 좀 깔고 잤고요. 근데 이걸 안 깔고 자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가 되게 질감이 괜찮은 편이에요. 질감이 좀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수시로 손을 계속 닦고 있습니다. 손도 닦고 있고, 지금 이거 정리를 하면서 닿는 곳에 제가 일부러 지금 손소독 티슈를 원래 좀 들고 다녔어요. 성격이 사실 원래 코로나 일 터지기 전에도 저 손소독 티슈를 제가 되게 애용했거든요. 특히 막 해외여행 갈 때, 중국 같은 데 갈 때 막 진짜 한 10개씩 들고 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막 다 닦고 막 이랬었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저걸로 계속 손을 닦아가면서 이게 또 다른 분들도 이용하실 차니까 손도 계속 닦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제 손이 닿았던 버튼 부분이나 이런 데는 다 수시로 티슈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또 제가 원래 웬만하면은 그 브랜드 물건만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촬영할 때는 그 자동차 브랜드 물건만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캠핑을 갈 때 보면 또 이런저런 물건이 필요한데 그또 다른 브랜드에서 받은 거를 굳이 안 쓰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보이려고 하나 가끔씩 다른 브랜드가 노출될 때가 있어도 양해를 또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저기 보이는 블라인드가 되게 괜찮아요. 저게 진짜 열차 차단도 되게 잘 되는데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를 여기 설명해야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짠, 이게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모기장이 쳐지고, 이 모기장도 되게 블라인드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접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외부의 시선 차단도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꽤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접을 때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쓱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접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안 접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치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접어줍니다. 근데 얘를 치운 거를 이 차가 자동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얘를 드러내면 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안쪽에 센서가 있어요. 아니, 센서가 아니라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사람이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 뭐가 없으니까 저걸 눌렀을 때 힘으로 밀어라. 이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저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버튼 만졌으니까 버튼도 좀 닦아주고, 네. 그리고 내 손도 같이 한 번 더 닦고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지금 저 나무가 이렇게 쓱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기 닫히는 거잖아요. 저 부분을 막아주는, 나무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쪽에 대가 이렇게 쓱 다가오면서 여기 닫히는 건데, 이 앞부분을 막고 있는 요것들을 치웠고, 그리고 그 앞에 버튼으로 지금 이렇게 버튼에 하얀 불이 들어와 있던 거에서 이제 제가 눌러서 지금 주변에 걸리는 게 없다고 이 차에게 알려줬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접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거를 제가 먼저 이렇게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지는 시트에 센서가 있나? 뭐 이렇게 당기다가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으면은 얘가 안 닫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 버튼에 의해서 일단 알려주는 방식이었고요. 어제 저걸 다 꺼낸 다음에 다시 접으려고 하니까 안 접혀서 전 센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뭐 이게 걸리는 게 아니라 얘는 자동으로 접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분리해 보니까 접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얘는 자동으로 접히는 것 같고, 이 양쪽에 있는 지금 요 팔걸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요 부분이 빠지고 나서 여기가 비었다는 걸 일단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는 다시 나가서, 또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나가서 이걸 접는 동안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어제 외관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동차 정비소에 있는 리프트처럼 버튼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계속 닫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그 누르고 있는 동안에 조금씩 닫힙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안에서 진짜 여기 사람 들어갔어 라고 뭐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안 닫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자동차 트렁크처럼 자동으로 뭐 전동 센서가 있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동차 정비소에서 보시는 리프트랑 거의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저걸 닫을게요. 자, 이렇게 뒤에 확장되었던 공간을 다시 접었습니다. 조명이 아직 켜있죠? 이거는 여기 센서로 켜면이죠. 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는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지 몰랐는데, 자동으로 이게 매트리스에 접히는 거였네요. 생각보다 더 편하네. 그래서 잠자리 정리는 끝! 일단은 아침 커피랑 계란을 좀 먹으려고요. 어제 계란을 챙겨와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아침 이게 맛이죠? 차 안에서 화구 사용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침에 문 열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겨울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여기 에어컨 살짝 쳤더니 바람이. 문 열고 에어컨 켰냐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또 해가 또 바람 세죠? 커피 한잔 마시고 정신 차리고 운전해서 집에 가야지. 근데 이게 좋은 게, 캠핑장은 아침에 막 텐트 젓고 난리가 나는데, 이제 오늘은 커피 마시고 그냥 집만 안 흔들리게 잘 정리해 놓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들어올 때 짐 싹 다 들고 들어와가지고 오늘 딱히 뭐 치울 것도 없고 하루대만 챙겨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캠핑은 여기서 끝.